여성은 사진을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국인은 이게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면서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성은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캐나다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메디슨입니다. 저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초등학교의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남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과를 선택할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이들 가까이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좋겠다는 생각에 초등학교 교사를 직업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각각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세심하게 아이들에 맞춰서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토론토 초등학교 여자 교사들끼리 함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지와 함께 여러 가지를 배워보는 여교사 동호회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호회의 여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결혼도 하셨고 저도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다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한 선생님이 몇 가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식판 위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한 사진이었는데 그 선생님은 이게 한국의 초등학교 점심 식사라고 했어요. 저는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닐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한국은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학교에서 직접 만들어서 주는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그 말에 놀라면서 한국의 급식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도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 후에 동호회 회장님이 한국은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고 캐나다는 4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니 한국의 학교에 견학을 가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의견에 동의했고 토론토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학교와 잘 이야기가 되어서 한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동호회 인원 중 6명이 이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멀고 먼 하늘을 날아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요즘에 한류가 크게 유행이라서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국을 이렇게 오게 될지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몰라서 걱정 속에 도착한 한국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저런 나라를 가보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은 정말 새로운 세상 같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 비행 시간에 이어 긴 입국 심사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간편하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했던 공항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렸는데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저와 우리 동호회원들을 놀라게 했어요. 게다가 입국 심사가 끝나고 나오자마자 짐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한국 교육청의 도움으로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런데 출입국장 밖에서 정말 놀라운 걸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은 공항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어서 이곳은 미래 세계에 온 걸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정말 크고 아름다운 공항이라서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공항의 지하로 내려갔어요. 놀랍게도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바로 이어져 있었어요. 가이드는 교통카드가 있으면 서울과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통으로 갈아타더라도 요금이 연동되어서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캐나다도 지하철이 있기는 했지만
한국처럼 다른 교통 간의 할인도 없고 탑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통카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핸드폰을 기계에 찍더니 다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개찰구마저 미래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신기한 기분을 느끼며 한 명씩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역에는 놀랍게도 스크린도어가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안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열차로 뛰어들어서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어 보였고 굉장히 안전해 보여서 한국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놀랐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대해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열차는 모니터에 쓰여 있는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좌석은 깔끔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없이 깨끗했어요. 지하철이 더러운 곳이 많았던 캐나다의 지하철과 확실히 비교되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의 지도 앱에서 검색했던 시간과 정확하게 같은 시간이 걸려서 숙소가 있는 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지하철을 타면 가끔 지하철이 멈추기도 해서 저는 지하철을 잘 이용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정확한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놀랐어요. 캐나다는 차가 없으면 불편한 나라였는데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선 지상으로 올라와서 숙소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봤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선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 모습에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서 쳐다보셨습니다. 캐나다는 위험해서 아이들 혼자 학교에 갈 수 없어서 꼭 부모들이 차를 태워서 앞에서 내려줬어요. 게다가 걸으면서 핸드폰을 쓰는 초등학생이라니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건가요? 우리는 아이들의 모습에 놀랐고 한국의 안전함에 놀랐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선 우리는 식사하러 갔습니다. 가이드는 한우 숯불구이라는 걸 먹으러 간다면서 한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식당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먼저 반찬이 나왔는데 온갖 채소와 신기한 한국 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잡채는 면과 야채들이 섞여 있었는데 부드러운 면이 조금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서 먹기 좋았습니다. 제 입맛에 정말 맛있었던 것은 백김치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일반 김치와는 다르게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김치였는데 조금 신맛도 나고 달달하기도 하고 참 맛있었습니다. 반찬들을 하나하나 맛보고 있는데 갑자기 점원이 불이 붙은 숯이 가득한 통을 가져오더니 테이블 가운데 구멍이 뚫린 곳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위에 금속으로 된 판을 올려줘서 너무 놀라서 이게 무엇이냐고 했더니 가이드가 이건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은 채로 고기를 구워서 바로 먹을 수 있다니 놀랐어요. 게다가 숯으로 고기를 구우면 불맛이 입혀져서 더 맛있게 된다고 말해줘서 과연 어떤 맛이 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불판 위에 천장으로 연결된 긴 호스 같은 걸 가리키며 이곳을 통해서 고기의 연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배지도 않고 좋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점원이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주면서 고추냉이나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익은 고기를 하나씩 집어서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부드럽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었어요. 입안에서 녹는 것 같았고 너무 맛있고 촉촉해서 스테이크와는 완전히 다른 맛의 소고기였어요. 가이드는 한우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급 소고기로 육질이 부드럽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줬는데 한우는 정말 맛있는 소고기였습니다. 양파와 채소가 들어있는 소스가 부어져 있는 샐러드도 먹었는데 조금 짭짤하면서 소고기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맛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술인 소주도 시켜서 마셔봤어요.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나는 술이었는데 술이 약한 저는 조금 마셨는데도 취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이드는 우리에게 고기 외에는 모두 리필이 되니 원하는 반찬이 있으면 더 달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무척 놀라면서 한국의 음식점이 정말 좋다며 채소를 몇 번 더 리필해서 먹었습니다. 저는 잡채라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리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처음 먹는 고기는 너무 맛있었고 반찬들도 정말 맛있어서 캐나다로 돌아가도 생각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식사 후에 가이드와 내일 만날 시간을 약속하고 배가 불러서 주변을 조금 걷다가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조금 걷다 보니 주택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를 걸으면서 느낀 것은 한국은 곳곳에 놀이터가 많았습니다.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가 뛰어노는 걸 바라보면서 다른 부모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그늘진 곳도 많았고 벤치도 충분히 있어서 쉬기에도 좋았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은 놀이터의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놀이터는 신기하게 놀이터 바닥은 푹신푹신한 소재로 바닥이 깔려 있어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도 크게 다칠 염려가 없었습니다. 캐나다는 풀밭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데 한국은 그런 염려 없이 놀 수 있다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놀이터에는 부모님과 함께 나온 4살에서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놀러 온 듯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마음껏 밖에서 놀 수 있고 안전하다는 증거인 것 같았어요. 게다가 걸으면서 본 놀이터도 가는 곳마다 놀이기구가 달라서 여러 군데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외에도 운동기구가 있어서 어른들도 운동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놀이터는 쓰레기도 없어 참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한국만큼 안전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부모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를 걸어 다닐 수 있었고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약속한 한국의 초등학교를 견학하기 위해 숙소를 나섰습니다. 가이드도 와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한국의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부가 따뜻했습니다. 게다가 버스 정류장의 의자도 좋았고 내부는 깨끗했고 부서진 곳 하나 없이 깔끔해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내부에서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모니터에 표시가 되어서 굳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도로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단한 기술력에 놀랐고 기술력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도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탔는데 버스도 정말 깨끗했고 내릴 때 누를 수 있는 벨들이 곳곳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한국의 초등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관계자분이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국 급식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1998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시행하였고 1999년 급식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부터 차차 무상급식을 추진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캐나다는 급식이 없어서 초등학생도 도시락을 싸가야 했는데 한국의 급식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급식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급식실은 그렇게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급식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저의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모든 영양사가 위생 장갑에 위생 마스크 그리고 비닐로 된 모자와 앞치마까지 어떤 연구소의 실험실에 온 것처럼 완벽하고 깔끔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먹는 식사를 위해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도구와 여러 가지 시설들도 너무 깨끗해서 혹시 여기 급식실이 얼마 전에 지어진 걸까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식단을 확인해 봤는데
매일매일 다른 식단으로 짜여 있어서 겹치는 메뉴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무슨 식단이 나올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메뉴에는 영양소도 표시되어 있었는데 균형 잡힌 영양소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는 한국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판에는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과 간식까지 정말 어른이 봐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비빔밥과 어묵이 들어간 국 그리고 반찬으로 야채 샐러드와 달걀말이 그리고 김치가 나왔고 간식으로 우유와 과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 살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식단이 무료라니 너무 한국이 놀라웠습니다. 캐나다도 한국에 이런 점을 배워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급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한국 학생들이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 초등학생들은 우리를 보고선 부끄러워하면서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수줍었지만 인사를 해주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름을 물어봤는데 영어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아이들은 영어도 잘해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한국 학교 급식을 보면서 돌아가면 정부의 캐나다에도 초등학교 급식을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자료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학부모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이들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사도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급식 수준이 아주 높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정부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던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메디슨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급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의 급식은 건강과 맛 두 가지를 다 잡은 급식이고 부실한 다른 나라 급식과 비교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걸 먹게 해주고 싶어하는 한국의 많은 분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디슨 씨는 한국에 여행을 오셔서 한국 급식의 대단함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